네, 안녕하십니까. 레비티 진단부서에서 학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레비티에서 새롭게 출시한 폰터스라고 하는 리퀴드 핸들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발표할 목차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레비티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퀴드 핸들링에 대한 이제 정의와 관련한 마켓 시장에 대한 현황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폰토스라고 하는 리퀴드 핸들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각각의 또 그 폰토스와 연계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레비티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레비티 자동화 시스템은 우선 이제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2002년 이제 패커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퍼킨헬머라고 하는 회사로 지금 그 인수합병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온 제너스라고 하는 장비를 지금까지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2003년 자이마기라고 하는 회사에서 라이프 사이언스로 이제 인수합병이 되었고, 그런 후에 2011년도에 캘리퍼 라이프 사이언스가 지금 포키날모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 제퍼랑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리퀴드 핸들러 라인을 구축하고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레비티로 퍼티날모가 리브랜딩 되면서 현재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 이제 판매된 누적 대수는 2024년 기준으로 자동화 장비가 220대를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먼저 리퀴드 핸들링이라는 용어를 좀 정의를 하자면은 먼저 실험자가 이제 시약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험에 사용되는 리퀴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파이펫을 이용한 파이패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파이펫은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와 뭐 다양한 형태 그리고 다양한 볼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자가 목적에 맞게,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파이펫을 이용해 실험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이제 자동화된 이제 리퀴드 핸들러를 통해서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고도 일정한 부피의 시료를 정확하게 분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러한 리퀴드 핸들러는 뭐 주로 이제 실험의 재현성이라든지 아니면 정확성 그런 것들을 향상시키고, 또 이제 사용자들의 이제 편의성을 최대한 이제 또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약을 해보자면, 리퀴드 핸들링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 리퀴드 핸들러, 즉 그 자동 분주기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컨피그레이션을 짜고, 그리고 이제 또 필요에 따라서 리퀴드 핸들러 또는 혹은 다른 디바이스들을 인테그레이션 하여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다양한 실험에 맞는 다양한 소모품이나 아니면 파이펠 모듈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액세서리를 또 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제 모든 것들이 안전을 고려해서, 안전을 우선시해서 또 인체 공학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 분주기를 사용할 때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점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스루풋을 높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정확성, 그리고 뭐 재현성, 퀄리티, 그리고 인체 공학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시간의 활용을 이제 또 최대한 이제 사용자에 맞게끔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반면에 이런 단점들도 있어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이제 코스트겠죠. 뭐 일단은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면은 아무로 매뉴얼 파이패팅 하는 것보다 일단 금액적으로 이제 코스트가 지출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장비를 놓을 수 있는 사이즈 공간에 대한 제약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또한 이제 장비를 사용하면서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 이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또 제약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자동 분주기를 도입하실 때는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커스터머들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니즈를 확실히 이제 구분을 하셔가지고,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 도입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자동화 시장에 대한 마켓 현황들을 잠시 살펴보면은 세계 자동화 시장, 자동화 리퀴드 핸들러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대략 한 13억 4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27년까지 이제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한 4.2%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7년에는 한 16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이 실제로 코비드 19 발생으로 인해서 그전 세계 진단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리서치 시장, 뭐 임상 실험에서 검사 또는 이제 추적에 대한 그 추적에 대한 요구 사항이 좀 많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자동화 리퀴드 핸들러 시장이 수요가 좀 많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리퀴드 핸들러가 실제로는 이제 점점 실험실의 이제 핵심 장비로 점점 바뀌고 가는 이제 추세입니다. 네, 시장으로 보시면은 일단 리서치 분야에서는 파마와 바이오텍에서 가장 많은 니즈가 있고요. 진단 시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상과 NGS에서 많은 부분 이제 자동화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화 장비를 이제 사용 중인 고객과 그리고 현재 매뉴얼 파이pe팅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 모두에게서 이제 자동 분주기에 대한 그 니즈가 많았고요. 특히 또 TAT라든지 아니면 뭐 하이스루풋, 또 컨탐에 대한 우려, 또 뭐 예를 들면 운용 비용 절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 자동화 리퀴드 핸들러로 이제 컨버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전 세계 뭐 임상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전임상 시험들의 이제 급속한 또 확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샘플 분석 속도가 빨리 하기를 이제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역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의 원인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레비티 폰터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비티의 리퀴드 핸들러 포트폴리오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이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고요. 이 장비는 이제 하이스루프 리퀴드 핸들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96 플랫폼에 맞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는 이제 제퍼라고 하는 모델은 24개에서 48개 샘플을 처리할 수 있는데 아이디어란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론인과 제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NGS에 좀 특화돼서 나오는 장비들이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제너스라고 하는 워크스테이션은 일반적인 여러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리퀴드 핸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플렉스 드랍이라고 하는 그 나노 디스펜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리퀴드 핸들러의 이제 장점들을 취합해서 좀 새롭게 출시한 장비가 이제 폰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폰투스는 이제 2023년 작년 이제 새롭게 런칭돼서 국내의 경우 이제 올해부터 판매가 이제 시작된 리퀴드 핸들러 장비입니다. 또 새롭게 출시된 만큼 기존 장비들에서 이제 또 추가된 펑션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보완해야 될 또 부분들도 개선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네.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폰투스는 기존의 리퀴드 핸들러들의 장점들을
이게 잘 조합해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대용량 파이펫이 가능한 이제 96 또는 이제 384 헤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또 독립적인 분주가 가능한 그 베리스판 8 채널을 또 장착하고 있어서 이제 플레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튜브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레벨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윈프랩이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또 이제 유저분들이 또 직관적이고 또 유저 프렌들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폰투스는 이제 알리오 제품 그리고 IBD 제품 모두 C 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폰투스는 좀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폰투스는 장비는 크게 이제 뭐 캐파시티와 아니면 장비의 사이즈 그리고 메인 어레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어, 먼저 크게 폰투스는 폰투스 미니 그리고 폰투스 리퀴드 LH라고 하는 폰투스 리퀴드 핸들러 그리고 폰투스 NGS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폰투스 LH와 폰투스 NG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탠다드 플랫폼과 익스펜디드 플랫폼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네, 스탠다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SBS 플레이트 기준으로 총 24개의 데크를 구성하고 있고 익스펜디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총 36개의 데크 포지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어레이에 따라서 뭐 96 헤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384 헤드를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제품별로 좀 자세히 보시면은 폰투스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정식 명칭은 폰투스 8i 미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8 같은 경우에는 8채널 베리스판을 사용한다는 뜻이고, I 같은 경우에는 그 인테그레이션 프렌들리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장비 자체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로 71cm, 세로는 81cm, 그리고 높이는 84cm 정도로 이제 1m 내에 아주 이제 컴팩트한 리퀴드 핸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폰투스 미니는 알리오 제품만 생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총 데크는 12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좀 간단한 PCR 셋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뭐 풀링 또 로우 스루풋의 프리피케이션 등과 같은 이제 주로 간단하고 좀 적은 수의 샘플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위주로 세팅을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폰투스 LH 같은 경우는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옵션을 사용자 니즈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메인 어레이의 유무에 따라서 메인 어레이가 없이 8채널 베리스판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싱글암 LH가 있고요. 싱글암 구성이 있고 그리고 메인 어레이를 96이라든지 384 메인 어레이를 장착해서 이제 두 개의 암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듀얼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 니즈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실험하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스탠다드 플랫폼이라든지 익스펜디드 플랫폼으로 데크의 크기를 이제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사용자의 이제 사용하시는 레벨에 맞게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이 여러 가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폰투스 LH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제 그림처럼 나와 있는데 암의 개수에 따라 싱글암 또는 이제 듀얼암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데크의 개수도 이렇게 스탠다드
플랫폼, 익스펜디드 플랫폼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데크 안에도 보시면은 예를 들면 서머 블럭이라든지 아니면 쉐이커, 그리고 뭐 PCR 장비라든지 아이스 블락 등등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워시볼 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이제 구성해서 특히 또 이제 로보담을 이용해서 다른 디바이스들이랑 같이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이것처럼 이제 폰투스 LH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실험 조건에 맞춰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모델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하나 이제 나타낸 건데, 지금 보신 사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플레이트 스테커를 이제 폰투스와 같이 인테그레이션 한 사진입니다. 폰투스 오른쪽을 이렇게 개방을 해가지고요. 옆에 보이시는 스테커와 뒤쪽에 이제 로보담이 있는데, 로보담을 같이 연결해서, 예를 들면 폰투스 안에서 플레이트가 분주라든지 아니면 믹스 작업을 끝내면, 이제 플레이트는 스테커에 모이게 되고, 또 이제 스테커에서 또 새로운 플레이트를 폰투스에 제공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이제 예시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중 이제 마지막으로 폰토스 NGS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레비티는 현재, 폰토스나 다른 리퀴드 핸들러처럼, NGS 워크 플로우 중에 자동화 장비뿐만 아니라 NGS 워크 플로우를 하기 위한 모든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샘플 호모게나이제이션 하는 것부터 이제 샘플 익스트랙션 하는 자동화 장비, 그리고 그 샘플 QC를 하기 위한 뭐 농도를 측정하는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랑, 그리고 자동 전기용동 장비, 분주를 하기 위한 나노 디스펜서, 그리고 NGS 시압까지 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현재 이제 그 NGS 마켓 동향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2024년인 지금까지도 글로벌 마켓 사이즈가 대략 한 7빌리언, 하나로는 한 8조 원 넘는 사이즈 정도가 되고요. 2030년까지 약 한 30빌리언, 약 한 40조 가까이 되는 마켓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들이 현재는 뭐 리서치 베이스, 뭐 지노믹 분야에서 많이 치중되고 있고, 점차 이제 또 진지한 시장으로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시장도 뭐 글로벌 트렌드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이제 그중 하나가 또 임상센터라든지 아니면 DTC,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진단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NGS 라이브러리 프랩에 대한 이제 자동화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뭐 상황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디맨드에 발맞춰서 레비티의 폰토스도 NGS에 특화된 모델도 같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국내에서는 NGS 시장은 레비트가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또 많은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NGS용으로 설치된 자동화 장비는 대략 한 50대 정도 됩니다. 마켓에서는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기존 장비에서 또 이제 보완되어야 될 점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해서 보다 높은 스루풋의 이제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푼투스 NGS가 출시됐고, 올해 또 좋은 반응으로 판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 보이는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퍼라고 하는 장비고, 한 24개 라이브러리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의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장비는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장비고요. 96개를 처리하는데 이제 또 아이디어란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두 장비 모두 이렇게 사이클론 보면 왼쪽에 이렇게 로보담이랑 플레이트 스테커 그리고 PCR이 같이 장착되어 있는 옵션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달아서
이제 사용자의 개입이 없이 샘플을 넣고 이제 라이브러리 프랩이 만들어질 때까지 완벽하게 자동화를 구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또 폰투스는 참고로 이런 폰투스 NGS 경우는 기본적으로 PCR 장비가 데크 안에 내부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자동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비티의 NGS 자동화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필드에서 디벨롭된 메소드들은 모두 이제 공유가 돼서 각 컨트리의 각 리즌에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벤더의 시약을 세팅할 때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약을 장비에 세팅하는데 대략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사실 이제 세팅을 하시는 분의 이제 경험에 따라서 길면은 한 달 이상도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레비티의 경우는 대부분이면 이틀이면 프로토콜 세팅이 마무리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다양한 벤더들의 시약이 아직 개발돼 있고 또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20개라고 이제 필드 테스트되어 있는 게 120개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검증된 시약들은 현재까지 150개 이상 되고요. 매달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시약이 이제 장비에 개발돼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60개 이상 메소드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폰투스 NGS에서 이제 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데크 구성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CPEC이라고 하는 쿨링 블럭, 히팅 블럭, 네, 서머 블럭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 렉이 있어요. 튜브를 아이스에 보관할 수 있는 아이스 렉이 있고 종류가 다른 마그네틱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리퀴드 슈퍼네이턴트를 버릴 수 있는 리퀴드 웨이스트, 그리고 팁박스, 그리고 베리스판을 워싱할 수 있는 워시볼, 그리고 이 리에이전트를 거치할 수 있는 오프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팁과 팁박스를 버릴 수 있는 이제 듀얼 웨이스트 슈트가 있고, 그리고 쉐이킹이 되면서 서머를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서머 쉐이커가 있고, 플레이트를 스택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PCR 전용 리드, PCR이 장착돼 있고, 여기 팁박스를 놔두는 공간은 여기 안에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성큰덱으로 밑에 이렇게 뚫려져 있어. 이제 팁박스를 이제 세 층씩 쌓아서 적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익스펜디드 플랫폼 36개 데크를 사용하는 구성입니다. 네, 폰토스에 대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익스펜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7m, 그리고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가로 1.4m, 그리고 높이는 지금 그 앞에 프론트 도어를 닫았을 때는 1.1m고요. 그 풀로 오픈을 위로 오픈했을 때는 높이가 1.5m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뎁스는 0.8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씩 이제 기능을 살펴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베리스핀 8채널짜리 이제 팁이 있어요. 베리스핀 8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아큐 센스라고 하는 디텍션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펫이 이제 리퀴드에 잠기는 것을 감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파이펫에 디스포저블 팁을 또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팁을 보시면은 이렇게 클리어 타입의 팁을 달 수도 있고 이렇게 까만색 카본으로 이제 제작된 컨덕티브 팁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팁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 기본적으로 8채널에는 아큐 센서가 달려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펑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덕티브 팁을 사용하면은 이 팁들이 또 이제 그 리퀴드를 감지해서
이제 다 독립적인 높이를 조절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채널마다. 그리고 이제 샘플 이제 파이패팅이 독립적으로 가능하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또 이러한 베리스판 같은 경우에는 팁의 높이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SBS 타입 이제 플레이트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튜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비도 이렇게 벌려지는 것들이 자유롭게 이제 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트뿐만 아니라 튜브 또는 이제 다양한 레벨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이제 너비도 조절이 가능하고, 또 중요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96 또는 384 이제 헤드를 이렇게 그 필요에 맞게끔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주로 이 기능은 메인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 처리를 할 때 위주로 사용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컬럼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로우 방향으로 플렉서블하게 파셜 팁 로딩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또 자유롭게 파이패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이제 그리퍼인데요. 이제 여기 라이트 그리퍼인데, 기존 그리퍼에서 또 개선된 형태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와 호환이 좀 쉬워졌는데, 특히 이제 내장되어 있는 이제 PCR 장비랑 호환이 좀 편리할 수 있게끔 더욱더 이제 얇은 형태로 그리퍼가 변형됐고, 또 이제 풀로 이제 벌어지는 직경도 한 10mm 가량 확장이 돼서 이제 나왔습니다. 업데이트돼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폰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모델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엔클로저 시스템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프론트 도어와 이제 베리스판 암, 여기 이제 왼쪽에는 베리스판 암, 오른쪽에는 메인 어레이 암이 있는데, 이 베리스판 암과 이제 그 어레이 헤드 암 모두 액세서리 높이보다 그 높은 클리어런스보다 높게 설계가 돼서 이제 안전성을 좀 고려했고, 이는 이제 기존 장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좀 인체 공학적으로 이제 안전을 고려해서 이제 제작됐다는 점, 또 이런 점들을 가장 우선시 이제 고려해서 이제 설계됐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UV 라이트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릴라이제이션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또 램프의 이제 색상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색상들로 인해서 이제 또 현재 스테이터스를 또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프덱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오른쪽과 가장 왼쪽인데, 가장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메인 어레이가 여기까지 액세스를 할 수가 없고요. 가장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베리스판 암이 여기까지 액세스를 할 수 없어요. 이 공간은 이제, 그래서 이 공간은 사실은 조금 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는 데크를 사용하지 않고 위로 좀 띄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오프덱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 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왼쪽에는 워시볼이라든지 아니면 뭐 튜브 홀더, 그리고 리에이전트 소우 뭐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고, 이제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팁박스를 적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큰 덱으로 한 3층까지 적재를 해서 팁박스를 적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팁을 버릴 수 있는 이제 팁 슈트랑, 그리고 팁박스를 버릴 수 있는 팁박스 또는 이제 뭐 플레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소모품들을 버릴 수 있는 이제 팁박스 슈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스터머의 또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서 또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추가로 또 개선된 부분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팁 얼라이먼트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컨덕티브 팁을 사용할 때 이제 또 따로 이 팁에 대한 높이를 각각 매번 이제 인식시켜 주지 않아도 이제 기본적인 베리스판의 픽스드 팁의 정보를 가지고 와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좀 업데이트가 되었고, 특히 또 겨울철에 이제 가끔 이제 나타나는 그 스타틱 에러들,
그래서 스타틱 이슈에 대한 이제 개선을 위해서 파이패팅 이제 암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에 대한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플레이트를 최대 이제 5장씩 이제 스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레이아웃이 제공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바코드 리더가 같이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어서 샘플 뭐 트래킹 하는데 이제 용이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 가능한 옵션들은 보통 이제 싱글암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메인 어레이와 그리퍼가 같이 장착되어 있는데 그리퍼에 이제 부재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베리스판 자체적으로 그리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베리스판 그리퍼를 옵션으로 이제 적용하실 수가 있고 또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 옵션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뭐 유저분들이 세팅을 하실 때 잘못된 레이아웃을 설정할 시에는 이를 이제 인지를 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를 하셔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소프트웨어는 일단 윈프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윈프랩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고 이제 유저 프렌들리하게 또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나 이제 손쉽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데 윈프랩은 여기 보신 것처럼 레벨을 그냥 생성하거나 이동할 때 그냥 드래그 앤 드랍 그냥 끌어가지고 놔둬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쉽게 레이아웃을 구상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그 기능들을 그 드래그 앤 드랍으로 리어레인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장점들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팀 매니징에 관한 로직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뭐 실험할 때마다 이제 팁에 대한 세팅을 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하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실험 돌아가는 중에서도 여러 개의 기본 프로토콜들을 동시에 오픈해서 이제 비교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들 간에 이제 정보도 교환이 가능하고 또 손쉽게 세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원하시는 레벨 같은 경우도 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제 커스터머가 쉽게 이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 또한 이제 적용도 하실 수가 있게 좀 유저 프렌들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랑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고 또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개선돼야 될 점들이 특히 또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려를 생각해서 좀 설계된 부분도 많고요. 그런 이제 팁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점들은 또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은 이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자세한 부분 그 스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특히 이제 파이패팅에 대한 스펙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12 값들에 대한 정보들인데요. 1마이크로를 사용했을 때 기본적으로 20마이크로 팁을 사용해서 1마이크로를 분주했을 때 4% 이내의 12 값을 보이고 5마이크로 같은 경우에 2% 이내, 50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1마이크로 이내. 파이페팅, 이 베리스판의 경우는 그렇고요. 이제 메인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1에서 5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5% 이내고 200마이크로 이내는 2% 이내 12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바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에서 2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8% 이내 그리고 2에서 25 같은 경우에는 5% 이내 이런 스펙들은 사실 다른 제조사랑 크게 상이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다 비슷한 조건에서 아마 세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이제 팁 옵션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베리스판에 사용되는 팁을 보시면은 최대 1ml 팁부터 25ml 팁까지 이제 다양한 볼륨의 팁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특히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컨덕티브 팁을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클리어 타입의 이제 팁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필터의 유무에 따라서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멸균이 이 되고 안 되고의 유무에 따라서도 이제 구분되기도 하고, 특히 900 마이크로 팁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보어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 어레이에 사용되는 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헤드와 이제 38헤드로 나뉘는데, 이들 역시도 필터의 유무 그리고 멸균의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볼륨별로 이렇게 쭉 구분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로바인드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폰토스와 이제 관련해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례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레비티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핵산 추출이라든지 아니면 NGS 라이브러리 프랩, 엘라이자, PCR 셋업, 셀 디스펜싱 등등 뭐 국내에서 가장 많은 리퀴드 핸들러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또 다양한 분야에서 또 세팅해 봤던 경험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폰토스를 이용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면은, 처음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폰토스를 이용한 그 플로 사이트메트리입니다. 일단 저희 그 폰토스 제품은 바이오 레전드 키트랑 같이 협업해서 디벨롭이 되어 있고요. 안티바디랑 안티바디랑 이제 안티바디 칵테일 리에이전트 프랩을 자동화한 시스템이고요. 한 번에 이제 96개까지 튜브를 넣어서 샘플을 넣어서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티바디 이제 컨디션을 위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6개 이제 쿨링 블락이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코드 리딩이 가능한 그 엑스레이, 그 레일 따라 샘플이 쭉 나오면서 이제 바코드 여기 보이는 이제 2D 바코드로 리딩을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샘플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 안에 이제 실제로는 여기 보이는 건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데 엔클로저 시스템이 돼 있어요. 프론트 도어랑 이제 모든 엔클로저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는 이제 형광다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틴팅이 되어 있어서 불빛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의 이제 안티바드와 칵테일 프랩에 대한 그 프랩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휴먼 에러라든지 휴먼 에러를 또 줄이고 이제 케미컬에 대한 안정성도 이제 보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이 어플리케이션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이제 메타지노믹스 솔루션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트렌드라고 하면 조금 지나긴 하지만 그 트렌드 중에 하나인 그 NGS를 통한 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이제 폰토스를 통해서 구상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또 나라마다 각 좀 이제 자금과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각자의 개개인별의 이제 고유한 유저 형질이라든지 아니면 독특한 식습관 등등 좀 구별되는 한국인만의 이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바이오텍 회사들이 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메타지노믹스 분석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레비티 자동화 장비가 많이 세팅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크로젠이라든지 아니면은 HM, 파마, 그리고 녹십자, 세이젠 이런 회사들에서 특히 많이 이제 돌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경험을 또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솔루션을 또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그 NGS를 통해서 그 암 유전자 관련 다양한 변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마커 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패널과 이제 키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전부터 관련해서 자동화 요구가 많이 있어 왔었어요. 데모도 많이 진행했었고요. 그런 니즈에 또 충족해서
일루미나사에서 나온 그 트루사이트 온콜로지 500이라고 하는 이제 키트가 디벨롭돼서 이제 필드 테스트는 완료가 됐고요. 이를 통해서 또 이제 진단 파트에서 이제 많은 부분 자동화 시스템으로 또 컨버전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또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폰투스를 이제 통한 셀 카운팅 장비, 어, 셀레카 MX라고 하는 그 하이스루프 이제 셀 카운팅 장비인데요. 이 장비는 이제 최대 24개 샘플을 2분 만에 분석할 수 있는 이제 하이스루프 셀 카운팅 장비입니다. 이에 이제 사용되는 그 뭐 트리판 블루라든지 아니면은 AOPI 스테이닝 같은 것들을 이제 다 폰투스에서 준비해서 이제 바로 셀 카운트랑 인테그레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도 나노 디스펜서라든지 아니면은 자동 전기용동 장비 그리고 뭐 핵산 추출 장비 또 뭐 이미징 장비 등등 다양한 서드 파티들과 연동해서 구성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미징으로 보이는 것처럼 컨피그레이션을 구성하기까지는 사실 유저들이랑 유저들의 니즈를 또 완벽하게 이제 저희 레비티 입장에서는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또 이런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이제 유저와 자세한 또 컨설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컨피그레이션이 완성되고요. 뭐 최소한 10회 정도, 5에서 10회 정도 자세한 방문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 컨피그레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네, 보시는 내용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올해부터 푼토스를 이용한 좀 마케팅을 이제 그 본사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SLAS라고 이제 세계 최대 이제 바이오 실험 자동화 전시 박람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보스턴과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각각 이제 개최를 했고요. 저희는 모두 이제 본사에서 모두 참석을 해서 폰투스를 전시를 했고, 국내에서도 뭐 이제 국내 이제 박람회에 이제 폰투스를 하반기에는 전시를 시작해서 이제 많이 좀 알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서머리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시장에는 레비티 말고도 다양한 자동화 회사들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제 회사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회사들에서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고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뭐 외국계 회사들뿐만 아니라 국내 회사들도 이제 같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필드에 나가보면은 또 이렇게 이 비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 장비라든지 또 시약도 구입해서 이제 세팅해 놓은 곳을 많이 보는데 사실 장비가 실제로 액티베이션 되지 않는 모습들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보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이제 스펙들,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이제 고려해야 될 펑션들이라든지 뭐 캐파시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도 뭐 고려를 해야 되지만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해서 사용할지도 충분히 이제 숙고해서 도입을 해야 이제 장비 활용도도 높이고 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베네핏들도 있고 뭐 이런 장비를 사용했을 때 장점들도 많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자동화 이제 세팅에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일단 장비에 대해서 데모 요청을 꼭 해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고 검증을 좀 하기를 네, 네,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상담하고 또 확실한 레퍼런스 체크도 다 하신 뒤에 하셔도 늦지는 않고요. 참고로 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뭐 회사의 브랜드 뭐 입지라든지 아니면 장비 스펙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스펙은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이제 서포트 조직들이 어떻게 서포트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수준으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네, 이제 확인을 하신다는 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 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